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의도가 좋았으니까 좋았다, 아니면 결과가 나빴으니까 나빴다, 이렇게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정부 대책의 결과가 결국에는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폭등을 시키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결과만 보면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결과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의도치 않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이 겪거든요. 저는 부동산의 사이클의 기본 요소로 정책이 주 요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만 폐지해도 정부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분양하게 놔두면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초과이익이 많아진 걸 가지고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건축 소유자들한테는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세금을 걷고자 하는 쪽에 목적이 있다라면 인기를 얻으면서도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수세를 누르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가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 문제는 그런 정책을 써서 시장이 잡아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가지고 세금이 높아졌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정부는 어쨌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욕만 얻어먹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걸 좋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쁘게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뻔한 것인데, 그거를 자신하면서 했던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정부도 고칠 부분이 생기는 거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다라고 계속 비판만 하게 되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인해서 마이웨이가 되는 거죠. 그냥 너는 너대로 비판해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다운 비판이 되어야 고쳐지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너는 네 생각이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고치지 않겠다라는 반발 같은 그러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서 잘못되지 않게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정부는 나는 다른 의도로 했고 니네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나는 계속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제대로 된 비판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의도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보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연히도 세금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정부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시장을 지금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투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특성,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한참 투기 열풍이 불 때 똑같은 투기 시장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잡혔어요.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매수세, 투기세를 잡는 방법으로 충분히 비트코인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투기 열풍이 잦아들었죠. 정부는 부동산도 비트코인하고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 세력만 잡으면 투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 아파트는요, 비트코인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비트코인과 부동산을 비교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제가 올렸었는데 비트코인과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부동산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비트코인이나 투기 상품처럼 전면 규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규제를 내놔도 투기 세력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조금씩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투기 열풍이 완전히 잦아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규제가 존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매수세를 차단하게 되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냐? 집이잖아요. 특히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겨우 막는 게 고가주택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저가, 중저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차단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폭동에 가까운 반발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까지 매수세를 차단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전면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정부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왜 사람들이 투기화 되었을까?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멈추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는 선분양제도라는 아주 투기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분양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분양의 부작용이나 분양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게 뭐냐? 미분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분양이 나오면 투기 열풍은 끝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미분양이 이제 한두 군데만 생기면 안 되고 여기저기 서울, 경기도에 미분양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투기 열풍은 끝납니다. 이때부터는 사라 해도 안 사요. 왜? 지금까지 로또 분양이었던 분양이잖아요. 그게 지금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로또가 됐던 분양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안 팔리고 있는 물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관망세로 확 변해버려요. 전체가 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이 급해지죠. 그러면 일반 아파트,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도 같이 분위기가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대책입니다. 그럼 미분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분양이 나오려면 분양이 많이 되고 비싸야 됩니다. 비싸야 안 팔리죠. 최근에 나온 덕은자이가 이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로또 분양, 서로 분양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시점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현장이 있었죠. 그게 덕은자이입니다. 근데 덕은자이는 미분양이 생겼어요. 다른 데들은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얘는 미분양이 생겼어요. 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게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미분양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은 이 현장 하나밖에 미분양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얘도 다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 다른 경기도 이런 데에 다 생기면 사는 사람이 없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분양시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마음이 변하는 거를 지켜봤어요. 이런 미분양이 생기면 정말 저희 분양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노력해서 팔아도 안 팔려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투기 열풍은 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가장 못하는 게 뭐죠? 공급을 안 하는데 공급가도 싸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지금 오류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분양을 빨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일반 아파트는 정말 매물로 잘 안 나와요. 비슷한 대역의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 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나오는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예가 9.13 대책과 이번 코로나잖아요. 9.13 대책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급매물들이 막 나왔어요. 이게 조금씩 소진되자마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폭망할 것 같은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진행됐을 때 급매물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잦아들었죠. 그러니까 일반 매물은 잘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매물이 잘 나오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려야 되는 거예요.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리려면 많고 비싸야 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많이 분양하는데 싸다. 그럼 소용없습니다. 그냥 많이 팔려요. 왜냐? 시세 차익이 확실하니까요.
어떻게든 사죠. 사람들이 싸면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정부가 좀 제대로 알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좀 제대로 알고 좀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제대로 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